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근데 아까 중국인 뭐 그게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중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와서 물건을 많이 사죠. 중국 사람만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아니겠죠, 설마.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 삭감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쇼핑하면서 짐이 늘어난 관광객들을 위해 숙소나 역가, 공항 사이에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인데요. 여행이 훨씬 편해지겠죠.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중화권 관광객 유치 항목에 306억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짐 캐리 서비스 지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다른 나라 관광객도 많은데 왜 중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냐는 의혹 제기였고요. 이렇게 전쟁 추경이 맞냐는 논란이 일자 결국 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짐 캐리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중국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연습하고요.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형님 먼저. 우리 정청래 대표님 뭐 작년 저기 홍사장 가면 항상 우리 정청래 대표님 먼저 하세요. 주위에서 먼저 하는 게 익숙하지 않나요? 대표님 죄송한데 오늘 저 사회자를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뒤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고 좀 뒤통수가 따갑긴 하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하느라고 그러셨군요. 고생 좀 했습니다.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도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안 불편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면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웃으면서 받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 6채 중 4채 처분하느라 힘들었다. 뭐 부동산 얘기도 했고 이게 좀 눈길이 가는데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 국정기조를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지금 국회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국조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면전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집을 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를 막이라고 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1주택을 남기고 남은 것들을 모두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러한 국정 방향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야당 측에서 도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열심히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당선이 된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각 재판부별로 기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행법상으로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연결돼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물가와 이러한 이란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 여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아우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 70%에게 현금성 살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민생을 정말로 챙기는 것인지에 짚은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상식이 있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할 말은 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발언의 자막 중에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형님 먼저라는 자막이 들어갔는데 형님이 아니라 손님 먼저, 손님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겠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시간에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가 정지된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짜고 치실 거니 뻔히 안다, 수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밖에서 인사하고 보십시오.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뭐라 했냐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시간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짜고 치지만 내가 일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또 박상용 검사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단독 청문회 한다고요? 작전회의 하러 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작전회의인데? 작전회의 하러 가는 건 뭡니까? 저희가 수사를 하는 가운데 교도소와 협의해서 전원 동일하게 10,000원 상당의 공식 도시락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시켜드렸던 갈비탕이나 설렁탕이 연어 덮밥보다는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있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황당한 소설로 둔갑을 시킨 거네요. 저게 다 같은 시간에 벌어진 건데 민주당이 또 국조특위를 혼자서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고요. 박상용 검사는 국민의힘 주도의 청문회에 단독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단쪽으로 저렇게 진행이 됐는데 서로 좀 이렇게 어쨌든 국조특위 하기로 했으니까 불러서 제대로 얘기 듣고 좀 제대로 진행되면 좋겠거든요.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연어 덮밥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감찰을 진행했던 검사가 박상용 검사의 후배 검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도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시에 감찰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화로 해가지고 1분 물어보고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감찰일 수가 없고 그렇게 인정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쪽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어찌됐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건 국민 눈에는 정쟁으로 좀 많이 비칩니다. 민생 챙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